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좋은 사람 이야기를 담다 박찬민입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법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법률 전문가를 넘어 많은 이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고 있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박상우 변호사. 지금 만나보시죠. 박상우 변호사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변호사 박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법 변호사 이런 생각을 해서 첫 게스트거든요, 저희 변호사님이. 예. 오늘 예의가 좀 딱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굴을 뵈니까 너무 애띠시고 네. 좀 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네. 아유,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좀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은 지금 약간 긴장되는데 예. 또 변호사로 제가 처음 나왔다라고 하시니까 예, 예. 근데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 한번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사람 이야기를 담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나누는 건데 우리 변호사님이 어떤 또 공익적으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최근에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이야기를 다룬 굿 파트너라는 그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예.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친숙하게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박 변호사님도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제가 사실 정확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예요. 근데 가사법이요. 예, 가사법. 근데 이제 사실 가사 사건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이혼 사건이다 보니까 뭐 실제로 제가 다루는 사건들도 이혼이 많고 그래서 뭐 사실상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는 솔직히 그 아나운서가 될 때 예. 야구 중계를 하고 싶어서 아나운서가 됐거든요.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변호사가 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법조인이? 저는 이제 일단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조금 흥미를 느껴서 이제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는 전공을 이제 사회학을 했는데 사회학을 하셨어요? 사회학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다가 좀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분석은 그래 뭐 좋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좀 고민을 하는 와중에 학교에서 이제 법학 수업을 제가 한번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대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 처음 딱 듣고 나서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판이라는 절차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까지 이 법리라는 논리로
이거를 전개를 해 나가는데 그 논리의 전개 과정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업을 좀 듣고 좀 법조인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되게 된 것 예. 같습니다. 혹시 요즘에 뭐 드라마도 이제 이슈가 됐고 했는데 어떤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저 많고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좀 사람들 이혼을 진짜 많이 시켰는데요. 네. 두 아이가 있는 네. 좀 젊은 엄마의 사건이었는데 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성분이 이제 갓 20살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갑작스레 좀 아기가 생겨가지고 예. 이 결혼을 하게 됐었어요.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둘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기 키우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갈등으로 점철됐던 그런 분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소송을 하는 중에 이분이 저희한테 증거로 좀 써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혼인 기간 동안에 썼던 그 일기를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쭉 봤는데 당연히 이제 좀 이 혼인 생활이 굉장히 절망적이다, 좀 힘들다, 슬프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근데 그 반면에 이 본인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랑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이 진짜 일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상담 때 보여줬던 이 단호한 의지가 이런 일기에 기반한 것이었구나.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그렇게 소송을 수행해가지고 결국에는 이혼이 됐나요? 예, 이혼이 됐죠. 음. 이혼이 됐고 제가 이분 사건을 쭉 진행을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이혼이라는 게 이제 좋은 일은 아니죠. 아닌데 이제 어떤 누구한테는 또 이혼이라는 게 좀 새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나가서는 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예. 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23년째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다들 이제 잘 맞춰가면서 잘 살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혼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면 또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법조인으로서 대법원 국선 변호인, 그리고 경기도청과 안산시청 법률 상담 변호사 등 이 공익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제가 대법원에서도 국선 변호인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또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안산 지역인데 예. 안산 지역에서도 이제 국선 변호인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청이랑 이제 안산시청에서도 한 번씩 나가서 이제 무료로 시민들, 도민들께 법률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한 몇 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국선 변호인 이런 거는 자발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환경이 좀 안 돼서 예. 변호인의 조력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서 좀 재판 절차를 수행하게 하는데 예. 제가 뭐 좀 그런 쪽으로 이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선 변호인으로서 또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 사건이 있었나요? 예, 뭐 많죠. 많은데
하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 13살짜리 소년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13살짜리 진짜 뭐 어린애였는데 이 사건은 이제 정식 형사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의아하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건 기록 내용을 쭉 봤는데 기록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이 친구가 이런 사고를 뭐 한두 번, 두세 번 친 게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하게 전력이 굉장히 많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 정리해 놓은 것만 해도 이 정도가 훨씬 넘는 분량이었는데 이제 환경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좀 이혼을 하시고 이제 본인도 학교를 잘 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한참 전에 이제 집을 나와 가지고 안산 지역에 이제 자기 또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 친구 집에 와서 이제 지내다가 그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이런저런 막 사고를 친 거군요. 쳤던 거였어요. 이 친구가 하고 다녔던 짓을 생각을 하면 좀 한번 따끔하게 혼이 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예.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도 그 소년이 어쨌든 변호를 맡으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좀 안 좋은 환경에 처하지 않았었다면 예. 이런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않았을 텐데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예. 뭐 어쨌든 이렇게 사건을 쭉 진행을 해가지고 소년부 송치가 됐어요. 예. 요거는 이제 소년부 송치는 어쨌든 정식 형사 재판에서 처벌받는 것보다는 이 친구한테는 더 유리한 그런 결과거든요. 예. 잘 됐는데 개인적으로 참 이 친구가 그 좀 앞으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좀 사고를 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법보다는 또 감정이 조금은 앞설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럴 때는 또 컨트롤을 어떻게 하세요? 예, 그 당연히 저도 이제 그런 감정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좀 사건을 접하고 진행하다 보면은 좀 감정이 앞설 때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형사 재판을 하다가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범죄들 있잖아요. 예. 중범죄라든지 아니면 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좀 변호를 해야 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죠. 이제 흔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흉악범을 변호를 할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당연히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예. 이제 우리 헌법이랑 법률에는 모든 형사 피고인은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권리를 있다. 보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사나 좀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이제 법률이 보장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범죄자들이 좀 뭐 예쁘거나 불쌍해서 그래서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변호인의 도움을 좀 받아야 공정한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예.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런 어려운 사건들을 받게 되면은 이런 법률의 취지를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하려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개인적인 악감정보다는 조금 변호사로서의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 또 사건도 좀 객관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앞서서 이제 청소년 사건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눠봤는데 또 이제 자녀가 있으시죠? 예. 어떻게 되시죠, 자녀가? 자녀가 2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 2살 딸. 예. 아유, 너무 예쁘겠는데요. 예쁩니다. 예. 그러면 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예. 교육 정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산 인재육성재단, 예. 거기 지금 이사로 계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2022년부터 안산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로 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제가 평소에 좀 교육 정책이나 좀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안산시청에서 저한테 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쭉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그 지방 출신이거든요. 예. 제가 경북 포항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예, 올라왔는데 예. 제가 이제 고3이 됐을 때 저희 학교의 선생님께서 저희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너네들은 수시니 뭐니 딴 생각하지 말고 수능 공부나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재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재수를 하러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재수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완전히 달라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네. 달랐어요. 네. 완전히 다른 게 이 수시, 논술, 뭐 당연히 수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접근 방법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전략적이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런 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저는 좀 교육 정보라든지 기회의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조금 이후로 교육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결과적으로 좀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로 지금까지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재육성재단은 주로 하는 일이 제일 이제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안산 지역의 학생들한테 이 반값 등록금 지원 요거랑 또 장학금 지원 사업 요게 이제 제일 크거든요. 네. 근데 요거뿐만이 아니라 안산 지역 학생들한테 다양한 정보라든지 예. 또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한테 안산에서 대입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생 멘토랑 학생들 멘티를 좀 매칭해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좀 안산 지역 학생들한테 좀 정보라든지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바람이자 목표를 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안산 지역에 있는 인재를 예.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재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자, 이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또 요즘에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런 그 후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일단은 그 저도 사실은 올해 10년 차인데 변호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데 제 경험에 좀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학 공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 근데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에 더해서 조금 마음을 여시고 또 시야도 넓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법이라는 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최소한의 질서인데 그러니까 이게 합의거든요. 예,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 법률만을 사용해 가지고 이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회가 우리가 법학 수업에서 배웠던 그 내용보다 사회가 훨씬 더 복잡 다양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법률이 이제 당연히 이제 변화를 하는데 법률이 변화하는 것보다 사회는 훨씬 더 빨리 빠르게 변하는 것 변하고 같아요. 있고. 예,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법 지식만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기존의 법리라든지 판례에 포섭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법학에만 매몰되지 말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예, 좀 공부하고. 맞습니다. 또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예. 고민을 또 깊이 하시고 예. 하면은 이제 보다 폭넓은 좀 공부를 할 수 있고 예. 또 문제 해결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자, 박상우 변호사님은 오늘 또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다. 뭐 이런 일단 말투도 천천히 하시면서 또 웃으시면 굉장히 선해 보이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 활동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 변호사님은 앞으로 어떤 변호사로 좀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이제 그 저희가 이 동료 변호사들이랑 저희가 교류를 많이 해요. 뭐 밥도 많이 먹고 어디 뭐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이 변호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필연적으로 다른 변호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다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인데 이 송무라는 분야에서 사건을 정말 열심히 처리해 주시는 변호사님들 계시거든요. 예. 사건 자기가 맡은 사건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 의뢰인에 대한 소통도 진정성 있게 잘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건의 경과라든지 결론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간혹 이제 그 변호사님의 상대방으로 저희가 또 만날 때도 있는데 이 상대방 변호사님한테도 굉장히 젠틀하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님 같은 이야기를 쭉 저희끼리 하다 보면은 만약에 내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 변호사님한테 내가 내 소송을 좀 맡기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님들로부터 내가 소송을 한다면 박상우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고 싶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듣는 변호사가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예.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좀 궁금한데요.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제가 와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런 제가 주인공이 되는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라 가지고 예. 좀 긴장을 했어요. 예.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정신마늘 반병 정도 먹고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해보니까 일단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저희 우리 진행자님께서 또 편안하게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제 지난 날을 조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예.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쭉 되돌아보고 또 한편으로는 내 자서전을 쓰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변호사로 10년째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모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는 변호사님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 박상우 변호사와 함께하면서 마음 따뜻한 변호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 이야기를 담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람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